다음 친구가 김현수 학생? 유명한 학생인가 봐요. 아, 지금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네. 지금 아마 병원 실무 중에도 이 자리를 위해서 나온다고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책도 내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해요? 의대생이? 저 역시도 이 학생이 어떤 의미로 그리고 대학생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저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친구인가 봐요, 교수님. 네, 저도 사실로 안 봐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뵙게 됐습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랑 발성부터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아나운서 분이 들으셔도 좀 그런 느낌이 있나요? 네, 굉장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금 의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거 하다가 온 거예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병원 내 실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모든 과를 돌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보고 뭐 참관도 하고 이러고 환자도 보고 이러고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방학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방학이 의과대학 특성상 거의 주어지지 않아서요. 의대는 방학이 없나요, 교수님? 거기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저 의대를 몰라서.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에 끝나고요. 2월 23일에 시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 축하해요. 그래서 일단 뭐 건양대학교 의학과 장점 좀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6학년인데 처음 이 학교 입학할 때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매년 공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매년 공사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 입학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전혀 다른 캠퍼스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가장 큰 공사였죠. 건양대 병원 자체를 증축 공사를 해서 이제 한 3월 정도에 이제 개원을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또 학생으로서 함께하는 느낌? 제가 뭔가 기여하는 건 없지만 성장시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걸 보는 맛이 있고 함께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수 학생 말하는 대전 캠퍼스에도 기숙사를 계속 증축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병원은 규모를 한 400병상 크기로 병원을 이제 거의 다 올해 준공이거든요. 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현수 학생이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다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수능과 임박한 시점이었죠. 고3 때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고3 2학기 때 제가 학교에서 수학 8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과목들을 20, 30점 맞으면서 전교 꼴찌를 수학 8점이요? 했었습니다. 전교 꼴찌요? 네, 전교 의대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저는 항상 목표는 좀 높게 잡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를 성취해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져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270일, 딱 270일 남았을 때 시작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시로 수능을 봐서 이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저의 큰 인생의 꿈 중 하나를 또 성취해내게 됐죠.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뭐 전교 한 10등 하다가 한 번 다 놔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제 유튜브에 악플로 달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대단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잘한 적은 없고요. 저는 중학교 때는 저는 이제 한 세 자릿수 등수를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세 자릿수? 한 뭐 1, 200등 정도를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어서 한 70등 정도까지 올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결국 역시 또 70등 좀 성적이 오르니까 자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간사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자만한 상태로 점점 떨어져서 결국 고3 2학기 때는 그렇게 바닥을 한번 찍었었죠. 제일 좋았던 성적이라고 해도 그냥 한 70등 정도. 네, 맞습니다. 물론 잘한 거지만 의대를 넘보기에는 약간 그렇죠. 그랬군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좋은 습관들은 사실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그 습관들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계획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의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하루 계획을 전부 짜서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실천하고 노력을 했고요. 그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마구잡이로 이제는 좀 했다면 네. 그때 하고 싶은 걸 했다면 이제 하나의 저만의 커리큘럼이 생기니까 방향성을 절대 잃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슬럼프라는 것도 오지 않아요. 제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짜서 공부를 했고 무엇보다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계획을 짜는 것 그리고 이걸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짜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네. 정말 저는 계획을 크게 짜다 보면 네. 약간 무리하게 짜게 돼요. 본인 역량보다. 정말 힘들어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잠을 좀 덜 자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 원래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보여요. 잠깐 교무실 같은 데 갈 때도 친구랑 같이 갔고 항상 야자 시간에도 친구랑 얘기하는 걸 즐겼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게 물론 당연히 좋지만 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방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인지를 딱 했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말을 아무랑도 안 했어요. 말을 아무랑도 안 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나 혼자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죠. 정말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잔치처럼 그 학원 내에서 네. 뷔페처럼 이렇게 식당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 신나는 분위기인데 제가 혼자 가는 걸 못 가겠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제가 비밀이지만 목캔디를 사서 네. 화장실에 가서 그래서 목캔디 8개가 이렇게 딱 팩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거를 먹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면서 정말 슬퍼하다가도 네. 그게 또 거꾸로 도끼가 돼서 야 이런 굴욕적인 일까지 당했는데 내가 뭔가를 이뤄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이라는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지금 말씀 도중에 네. 성취감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네.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 볼수록 계속 더 점수가 올라감을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느껴졌던 성취감은 좀 기억이 나십니까? 궁금하다. 네. 일단 생각보다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처음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 점수라는 게 정말 안 오릅니다. 안 오르네. 저도 처음에는 첫 모의고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첫 한 달은 제 인생 정말 고등학교를 다 합쳐도 그것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그 전에 19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한 달만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전 수능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한참 안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점수를 보기보다는 저의 느낌을 좀 믿었습니다.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려도 이전에는 그냥 몰라서 틀린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풀이를 해보다가 뭐 계산이 틀려서 틀릴 수 있고 약간 끝에 생각이 틀릴 수 있고 같은 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읽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례적으로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이걸 써놓고 이제 뭔가 그런 거에 오히려 좀 취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경계하고자 오히려 모의고사 때는 저는 1년 동안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찍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제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마인드는 지금 틀린 문제는 절대 나중에 안 틀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틀렸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 9월, 10월 이렇게 되니까 성적이 그때부터야 좀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고 수능 때는 저희 최고 점수를 결국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딱 점수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바뀌어가는 것 자체에서 뭔가 좀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기대가 크면 좌절이 컸을 텐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꿈을 놓지 않았기에 계속 그죠? 도전을 했었던 것이 아마 더 큰 성취감을 이뤄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꿈이라는 게 본인 현실 상황에 맞게 꾸어지잖아요.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꿈을 꿀 수 있었나 궁금하거든요. 꿈을 잘 꾸는 방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도 제 성적에 비해서 과분한 학교들을 이제 수시로 지원을 하면은 옆반 선생님이 김현수 너 그거 붙을 확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꿈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꿈을 드러내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친구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없이 지내니까 정말 저는 딱
저만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고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제가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으로 아는 학생도 꽤 있어요. 매일 야자 시간에 남아서 딱 앉아있고 반장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속이 없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챙기게 된 게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는 게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맞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조금 더 이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도 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의대생 김현수. 예.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인데 어떤 걸 하는 채널이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뭐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의대생 중에 거의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릴 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축구를 많이 했고 영상 편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네. 수행평가 같은 거 제가 학창 시절에 밤새는 거는 오직 수행평가 때 영상 만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제가 영상을 또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 굉장히 진절머리 난다고 하셨죠. 또 그런 거 하냐. 근데 그런 걸 좋아했던 게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친구와 여행 다녀온 영상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노트북 저장 공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그냥 올려두고 지우려고 처음에 올린 거였는데 클라우드처럼. 예, 처음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올린 영상 중 친구들과 대만 여행을 갔다 온 영상이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원래는 몇십 회에 불과한 제 영상 조회수가 뭐 몇천 대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댓글에 이제 대만인들이 와서 웰컴 투 타이완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것이 어떤 일방향적인 아니면 그 폐쇄된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의 공유가 아니라 정말 이 세계와의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거에 이거 거기서 처음으로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그냥 처음에는 원하는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올리다가 제가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 강연 영상을 봤는데 이게 제가 찍어놨는데 좀 뿌듯한 거예요. 잘한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부터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라 생각했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본인이 포기하려던 꿈을 이 영상을 보고 꿈을 이어가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부터 이런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놓으려고 하던 그 꿈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쪽 방향으로 컨텐츠를 진행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올리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했어요? 그걸 올렸던 시점은 이제 한 4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빨랐네요. 네, 4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올리고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올리니까 유튜브라는 세계가 상당히 정말 연결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그걸 올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또 책도 쓰게 되고 또 작년 초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다큐멘터리도 또 찍게 되고 이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점점 뭔가 이게 저의 스펙트럼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구독자가 한참 증가를 많이 하다가 제가 지금 활동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바빠서. 요즘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데는 이제 제가 입시에서 이제 너무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자칫 저의 기억이 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정보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 2019년에 책을 낸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냥 옛날 하나의 추억이 되기 전에 내 기억이 살아있을 때 이거를 텍스트로 남겨서 쭉 더 생생할 때 좀 전달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입시 쪽은 이제 활동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의대생 김현수가 의대생이 이런 것도 한다라는 좀 다양성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의대생이라는 그 본연의 모습 다시 한번 또 의대생으로서 또 본연의 모습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의사가 되고 뭐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이제
컨텐츠를 바꿔볼까라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보통 의대생들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하루 일과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간표는 보통 이제 9시에서 6시까지 주로 수업이 거의 꽉 차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올해 이제 병원 실습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을 병원으로 하게 되고 네. 저녁 이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제가 어떤 이렇게 컨텐츠에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것 자체에 보람을 워낙 크게 느꼈어서 네. 잠 좀 덜 자고 네. 좀 남들 술 마시러 갈 때 1차만 끝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단순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또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전 토박이로서 또 하나 이글스에서 또 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도 했었고요. 네. 또 뭐 LG 제가 또 기계 테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또 LG전자에서 마케터로도 활동했었고 네. 뭐 또 한 번은 의대생들 전체 전국 의대생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병재 씨와 함께하는 토크쇼에서 뭐 진행도 도맡아서 한 적이 있고요. 와, 이런 활동들을 이런 활동들을 하면 힘들긴 하죠. 네. 남들보다 잠도 덜 자야 되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보람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활동들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바쁠 때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하루에 뭐 얼마큼 공부하고 몇 시간 자고 뭐 이랬던 거 있나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유병재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함께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 제안이 이제 딱 왔는데 월요일이 시험인데 토요일에 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의과대 학생들이 뭐 유급을 할 수도 있는 뭐죠? 이제 신장내과인데요. 이 신장내과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거를 앞두고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거를 가야 되느냐. 그래도 학생은 학업이 우선인데라는 생각과 이 기회라는 게 쉬운 기회는 아닌데라는 생각에 충돌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린 결론은 그냥 공부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자라고 해서 의과대 학생들도 시험이 굉장히 잦지만 잦은 와중에 잦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한 번 시험이 있으면 그 이후 며칠은 또 놀 수가 있는 기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간을 좀 포기를 했죠. 일찍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일찍 공부를 시작했더니 앞에 공부한 내용을 이제 뒤에 까먹어서 양이 많아서 예, 앞에 공부를 분명 일찍 시작했다 했는데 이제 까먹어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학교 생활하면서 네. 힘들었던 거 있었을까요? 워낙 긍정적이고 또 막 에너제틱하고 적극적이고 해서 딱히 힘들 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 힘들었을까요? 우선 당연히 사실 의과대학의 경우에 크게 물론 저희 학교는 이제 6년제가 통합되어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1, 2학년 예과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1, 2학년은 예과 위에 3, 4, 5, 6학년은 본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예과 때 배우는 학문들은 대부분 말하자면 과학 쪽입니다. 뭐 생물학, 생화학 이런 쪽이라서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의대를 들어올 때 꿈꾸는 것들은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공부들을 꿈꿨는데 그게 조금 처음에는 맞지 않아서 1, 2학년 때 굉장히 공부가 좀 고생을 했어요. 항상 조금 성적도 낮았고 재미도 좀 없었고 잘하고자 하는 열정도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랬었는데 그거를 참고 확실히 고학년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직업과 연결되는 학문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내가 정말 의대 오길 잘했구나. 정말 나한테 맞는 적성에 맞고 정말 나한테 맞는 과를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나 다른 활동들까지 병행해도 힘들어도 그걸 견딜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눈빛이나 목소리에 힘이 있고 반짝반짝한 게 진짜 이 신입생 친구들한테도 엄청 큰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사실 작년에 병원 실습을 여러 과를 1년 동안 돌면서 좀 바뀌었는데요. 네. 일단 돌아보니까 저는 일단 수술하는 쪽 과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수술 직접? 네, 그래서 수술 쪽 과, 뭐 외과 쪽 계열을 가서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 또 그 와중에 제가 느꼈던 거는 학창 시절에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줄 알면은 똑같은 지식이나 나의 똑같은 스킬이 있어도 훨씬 더 그것이 응용되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개발을 더 해서 뭔가 학습 자료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그런 또 공모전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도전을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되게 어른을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인생 선배를 보고 있는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 전에 현수 학생은 꿈이 언제 계획됐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될 거야인지,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건지. 저도 이거 그게 궁금했어요.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뭐 공대를 가고 싶은지, 그럼 성적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걸 계산을 쭉 많이 했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계산을 해봤자 제 스스로의 성적이나 제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의대를 갈지 말지 고민을 해봤자 성적이 안 되면 그런 고민이 의미가 없었던 게 되길래 그런 생각을 좀 낮춰놓고 우선 내가 먼저 어떤 내 스스로 준비가 되면은 그때 돌아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물론 저도 그런 걸 고민하고 싶었죠. 학생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고민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졸업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먼저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선 내 스스로 현재 내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스스로의 상황을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둘러보면 오히려 훨씬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현재에 충실하면서 내 스스로 지금 학업이면 학업, 또 여러 가지 실습이면 실습, 이런 것들에 충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꿈을 조금씩 이제 둘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실제 많은 신입생들이 아직은 본인의 진로, 꿈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못 찾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수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내가 먼저 많이 갖춰오는 상태,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면 더 넓은 게 보일 테고, 그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방향도 더 훨씬 더 많아질 테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막상 직접 부딪히다 보면은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직업,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도 본분을 다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워낙 현수 학생 성격도 긍정적이고 해가지고 후회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1학년으로 딱 돌아간다. 요거는 좀 다시 해보고 싶거나 잘해보고 싶거나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동기유발 학기 때부터, 당시는 이제 동기유발 학기였는데 그 동기유발 학기 때부터 저는 굉장히 의학과를 대표해서 어디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걸로 그래서 상도 받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노래 경연대회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없고, 후배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학업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와서 다시 그때 것들을 찾아보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도움될 거라는 게 와닿지 않지만 나중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그리고 충분히 둘 다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모두 다 학업과 그리고 다양한 도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대외 활동들을 전부 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제 21학번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 코로나 시국에 특히 더 강화되었는데 요즘 완전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집에 격리되어 있다고 해서 활동들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전부터 다양한 온라인 활동들을 해왔고 그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순간 얼마나 큰 무기가 되고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시국을 활용해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갖추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엄청난 이 건양대학교 학생들, 저희 후배들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또 이 사회에 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단순하게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모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발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건양대를 또 빛내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학업과 함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학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양대학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우수 동문 인터뷰를 모두 맞춰봤는데요. 이시우 교수님, 이진석 선생님, 김현수 학생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대학은 더 넓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작은 사회입니다. 올해 건양대학교는 30주년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더 풍성하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희 모든 그 교수나 직원 또 우리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현수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제가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제 올해 졸업생으로서 이 30주년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런 뜻깊은 입학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양대 들어오셔서 마음껏 꿈을 펼치시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 서로 나중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건양 커뮤니티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나중에 사회에서 멋진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입학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21학번 신입생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30주년이라는 시간이 감개무량한데요. 이렇게 역사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건양대학교를 우리 후배님들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해요. 여러분들도 꿈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건양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건양대학교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건양대학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우수 동문 인터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이제 끝으로 친구들에게 손 흔들면서 입학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 인사 전하면서 마쳐볼게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